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산호세에 거주하는 부부입니다.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셨고요. 이제 금년 말에 회사에서 은퇴하려고 한다. 퇴직금이요? 퇴직금, deferred compensation 이런 걸 텐데요. 이것도 받을 거라 금년 소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겠죠. 기본 급여에다가 쌓인 그런 compensation도 받으니까요. 그리고 다니던 회사가 몇 차례 합병이 되면서 그동안 회사의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매각하자고 하니 세금 걱정이 많다라는 얘기죠. 은퇴하고 그동안 많이 못 다닌 여행도 다니고 또 선교 활동도 하면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주식을 팔아서 그걸로 생활비 내지는 이렇게 하기에는 좀 걱정이란 얘기죠. 세금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좀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홍길동 씨의 관심은요, 여기서 금년에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이 부쩍 늘어난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거죠. 은퇴에 대해 퇴직금도 받는 거니까요. 금년에 늘어난 소득, 그리고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이 있다는 거죠. 회사 주식이니까 이걸 팔지 않았다는 얘기일 텐데 이거를 팔자니 양도세나 이런 게 걱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은퇴하고 다른 어떤 경제활동보다는 좀 은퇴 활동, 그러니까 여행, 선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기대인 거죠. 이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Charitable Trust가 있어요.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이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선기관이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자선기관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개인의 또는 패밀리의 자선기관을 설립하는 건데요. 크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Private Foundation으로 대표되는 어떤 엔터티의 형태의 자선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Charitable Trust라고 하는 트러스트 형태의 자선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haritable Trust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요, Charitable Trust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RT, Charitable Remainder Trust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 내가 트러스트를 세우는 거예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적인 약속이라고 얘기했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트러스트라는 것을 하나 세워서 거기에 내 자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러스트의 작동 방식을 이 Charitable Remainder Trust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예컨대 어떤 자산, 주식을 넣건 현금을 넣건 어떤 자산을 넣건 간에 트러스트로 옮기면 그 자산을 굴려서 불리게 되잖아요. 어디서든 투자를 하면서 경제활동에 쓰겠죠. 그래서 불어난 자산에 대해서 트러스트 내에서요, 매년 일정 부분, 대개의 경우는 어떤 자산 가치의 일정 퍼센트를 택하는데요. 말하자면 내가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겨서 그걸 계속해서 불려나가는데 그 트러스트로부터 매년 내가 일정한 금액을 디스트리뷰트 받는 거예요. 연간 소득으로 마치 연금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받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어떤 확정 기간을 넣을 수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또는 나의 배우자가 세상을 뜰 때까지는 나 이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계속해서 내가 매년 받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모두 세상을 뜨고 나면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주느냐, Ultimate Beneficiary라고 하는데요. 자선기관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요, 단순화시키면 내가 트러스트를 세워서 자산을 옮기고 거기서 계속 경제활동을 하면서 키워나가는데, 나와 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년 거기서 돈을 일부 가져가고 남는 금액은 사후에 어떤 자선기관으로 넘길게요 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이 트러스트 자체가요, 하나의 이 Charitable Entity, 말하자면 면세기관, 자선기관으로서 법적인 스테이터스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Charitable Remainder Trust의 큰 그림인데요. 작동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산을 CRT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평생 또는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에게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는 자산은요, 체리티로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작동 방식을 하는. 그러면 여기에서의 장점, 앞서 이 홍길동 씨는 은퇴하는 분이고 금년의 소득도 이 퇴직금 때문에 많게 잡힐 수 있겠다고, 소득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은데 세금이 걱정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벌어들인 소득보다 훨씬 더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걱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받아왔던 회사의 주식, 이게 가치가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죠. 이걸 한번 팔면 또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게 걱정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CRT를 세워서 그 해당 주식을요, 이 CRT에 넣는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요, 이 CR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트러스트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함으로써 트러스트 자체가 프라이빗 이 체리티,
약간 면세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자선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로 옮기는 행위 자체가 자선기관에 컨트리뷰트 하는 거죠. 도네이션 하는 거죠.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가격은 아니고요. 일정 퍼센트만큼입니다. 이거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뭐 100만 불짜리 자산을 옮기지만 그거를 내 살아생전에는 가져오잖아요. 그렇다 보니 100만 불을 다 자선기관으로 주는 약속은 아니죠. 그보다 작은 금액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리즈닝에 따라 내가 넣는 자산의 일정 퍼센트만큼을 기부금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금년에 소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로서 내가 소득세를 줄이는데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소득세 면세라는 것은 이게 자선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자체가 CRT 자체가 면세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컨대 100만 불을 넣었으면 거기서 이걸 투자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 투자된 이 컨트리뷰트 된 주식을 매각하더라도요, 양도세가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우려했는데 이 트러스트는 면세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도세도 면제될 것이고요. 또는 그 투자금을 계속해서 투자해서 불어나는 그 투자소득 역시도 트러스트 내에서는 소득세가 면세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자산 가치를 늘리는 데 있어서 면세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더 배가 될 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분은 이 본인과 배우자의 라이프타임 동안에는요, 연금 형태의 소득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장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 좀 더 테크니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IRA라던가 401k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게 자라나는 거는 그 계좌 내에서는 면세로 자라지만 내가 뺄 때, 디스트리뷰트 받을 때, 은퇴 이후에 뺄 때 세금을 내잖아요. 당연히 이 CRT의 경우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IRA나 401k는요, 그 소득이요 무조건 오디너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401k, IRA 내에서 그게 투자소득의 형태로 불어난 자산이라 해도 그거를 가져가는 이 내가 과세되는 데 있어서의 소득세율은 일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CRT 같은 경우는요, 이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이 그 트러스트 내에서 벌어들인 그 소득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말은 만약 트러스트가 벌어들인 소득이 캐피탈 게인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소득도 오디너리라고 하는 높은 텍스 레이트이 아니라 캐피탈 레이트에 적용을 받는다. 유리하다라는 거죠. 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자녀 자산을 여전히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100만 불이라고 하는 자산을 CRT를 세워서 옮겼어. 그리고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가져가. 그와 같은 약속, 그리고 내가 사후에는 자선기관에 주기로 약속해. 그러면 이 모든 그림, 스트럭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현금 흐름의 가치, 어떤 성과를 따져보면 이 트러스트를 쓰지 않은 상황보다 더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뒤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그 영상, 시뮬레이션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좋은데 그래도 남는 자산, 나와 내 배우자가 세상을 뜰 때 그 남는 자산을 자선기관에게 주는 게 이것도 그럼 내 자식들한테 좀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 역시도 가능한데 그건 뒤에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간단히요, 기부금 공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트러스트를 세워서 옮기는 행위 자체가 도네이션이기 때문에 기부금 공제, 내가 세금을 줄이는데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세 면제라는 것은 내가 옮긴 자산, 예컨대 홍길동 씨 지금 같은 경우 주식을 옮겼는데 그 주식을 내가 직접 갖고 있을 때 팔았을 때는 양도세 많이 내지만 트러스트를 옮긴 다음에 팔 때에는 양도세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러스트에서 벌어들인 기타 소득들도 다 소득세가 면세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넘긴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을 재투자해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평생 이 연금의 형태로 이 트러스트 자산 가치의 일부 또는 특정 금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금 소득에 대해서 낮은 소득세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RA나 401k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뭐냐? 홍길동 씨가요, 이 남는 돈, ultimate beneficiary인 체리티에 그 남는 돈을 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까지도 우리 가족 울타리 안에 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요, 이분이 홍길동 씨가 CRT를 세워서요, 여기에 출자를 하잖아요. 그 1밀리언의 그 자산 가치가 있는 그 주식 또는 뭐 현금 이런 것들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이 그와 같은 첫해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텍스 베너핏이죠. 도네이션 디덕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당해에 벌어들인 그 소득이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금년에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평상시에 받던 급여에다가
이제 은퇴 그 퇴직금까지 받으니까 그때 부담했을 세금을 줄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금액과 그리고 또 이후에 내가 만약 그 charitable contribution을 다 현재의 그 소득세를 줄이는데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미래의 소득을 줄이는데 또 쓸 수 있거든요. 결국 그와 같은 도네이션 디덕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금, 세이빙 금액만큼을 내가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를 세워서요. 거기에 컨트리뷰션, 인슈런스의 프리미엄을 부담하는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홍길동 씨와 홍길동 씨의 부인이 돌아가실 때에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이 있죠. 데스 베네핏이 있는데 그 금액을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프라이빗 체리티에 보내야 되는 그 얼티밋 베네피시들에게 보내야 되는 그 금액과 매칭되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실제로 남는 금액, 사망 후에 남는 금액만큼에 대해서 가족들이 텍스 프리로, 아일리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라이프 인슈런스 트러스트로서 증여 상속세, 소득세 없이 그 보험에서의 현금 흐름을 다음 세대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 말은 내가 첫 해에 세이브한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라이프 인슈런스를 이 전체 그림에 같이 집어넣으면 이후에 얼티밋 베네피셔리에게 가는 금액까지도 가족 안에 넣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이와 같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현금 흐름을 또한 계속해서 내가 라이프타임 동안에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자산기관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동시에 상속 자산에 있어서도 가족 내에 이전하는 그 파운데이션으로 보내지 않고 가족 내에 상속 자산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그리고 이 얼티밋 베네피셔리를요 가족 파운데이션으로 지정을 해서요 그와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채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가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세금도 줄이고 또한 더 나아가 자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체리터블 트러스트 꼭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사실은 제가 몇 차례 준비를 했었는데 보니까 꽤 지났어요. 이 얘기를 최근에는 안 해서 또 한 번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결국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캔디데이트는요. 은퇴 연령에 다다른 어떤 분으로서 highly appreciate 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 양도세도 걱정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세금이 별로 부담되지 않는 그런 소득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활용하면 가장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방안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